닭요리 티어리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S에 올릴 수 있는 게 당장 올릴 수 있는 게 몇 개가 보이는데요. 후라이드 치킨 하나 바로 올리고 가겠습니다. 이건 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초계국수 냉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냉면 위에다가 닭살을 이렇게 풀어 헤쳐가지고 뜯은 거를 왕창 올려가지고 주십니다. 여름을 나기 위한 요리라고 하죠. 주로 이걸 먹기 위해서 자전거 사이클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이클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즐겨 드시는 음식 중에 하나고, 하지만 티어리스트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호불호를 이야기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초계국수는 C입니다. C. 이 초계국수집에서 먹은 닭들은 전반적으로 국물에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닭의 퍽퍽함이 너무 진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고, 다리살 이런 다크밋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써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사용한 곳들은 대부분 다 가슴살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 면을 더 퍽퍽하게 만드는 느낌도 있고, 닭육수는 오히려 따뜻했을 때 훨씬 더 감칠맛이 또 올라오는 그런 맛이기 때문에 닭의 여러 가지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이다. 꼬꼬뱅이란 말이죠. 프렌치 음식이거든요. 사실 프랑스 음식은 조리 방법에 따라 가지고 티어가 매겨져요. 프랑스의 미식가들 기준으로는 최하급 요리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국물 요리거든요. 근데 꼬꼬뱅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상급 요리가 되는데 물 대신에 와인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꼬꼬뱅은 꼬꼬가 닭이고요, 뱅이 이제 와인입니다. 닭과 와인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닭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질 좋은 와인으로 만든 꼬꼬뱅은 제가 봤을 때 찜닭을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래 숙성된 와인에서 나는 그 들큰한 맛이 닭의 감칠맛과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잘 만든 꼬꼬뱅은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 A 정도는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질 좋은 와인을 제발 그냥 마시라고? 아니죠. 질 좋은 와인을 마시지 않고 요리에 넣는 게 미학이다. 그게 바로 미친 짓. 자, 닭가슴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닭가슴살은 제가 얼마 전에 팔았죠?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D입니다. D. 닭칼국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닭칼국수. 저는 칼국수는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요, 칼국수에 있는 그 밀가루 전분들이 국물에 녹으면서 국물이 찐득해져가지고 빡치는데, 제가 다니던 닭칼국수집이 그런 방식을 택한지는 모르겠지만 끈적하지 않게 먹었다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닭칼국수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가장 좋았던 점은 안에 고명으로 찢어진 닭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보통은 칼국수를 먹을 때 고기가 많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 외에 바지락 칼국수나 이런 해물 베이스의 칼국수들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이 닭칼국수는 한 줄기 빛과 같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B 정도 줘야 되지 않나. 자, 치킨 너겟이네요. S죠. 이거는 제가 7살 때도 맛있고요, 20살 때도 맛있었고요, 30살 때도 맛있었고 지금도 맛있습니다. 맥도날드 가서 치킨 너겟을 시키면 이제 애들 거를 하나라도 더 먹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경쟁을 하고 있는, 인정 못해요? 뭐 어쩔 건데. 마우스는 나한테 있다. 항상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닭모래집에 대한 추억이 또 있어요. 예전에 캐나다에서 살 때 방구석 안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이제 와우만 하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생활비를 전부 다 새 컴퓨터를 사는데 털어가지고 매일매일 라면을 먹어야 됐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캐나다에서는 닭모래집 600g이 1달러 9센트였어요. 850원인가 그 정도였어. 그게 라면보다도 쌌어. 심지어 통마늘에다가 이걸 넣고 맛소금과 깨를 넣어가지고 볶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덕분에 레이드를 아주 알차게 할 수 있었다. 닭모래집은 정말 저에게는 추억의 음식이고 가성비 음식이고, 여전히 그 치킨 꼬치구이집에 가도 굉장히 맛있게 먹습니다. 특유의 식감이 있잖아요. 입에 들어가면 약간 설컹설컹 하면서 씹히는 그 아주 또 경쾌한 식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게이밍 푸드 중에 하나죠. 그렇다고 이걸 S 주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저는 요건 B 정도 주고 싶네요. B 정도. 닭죽. 자,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죽이 있지만 죽은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전복죽과 닭죽 그리고 나머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닭죽은 임팩트가 확실히 있다고 느껴지고요,
이 닭죽이란 것은 사실 백숙과 어찌 보면은 하나의 세트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고명으로서의 고기 맛도 맛이지만 백숙의 그 뽀얀 육수와 함께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닭 맛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전체적인 닭 맛을 전달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A 정도의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 삼계탕은 재미있는 음식이에요. 저 같은 경우 어떤 순서로 먹냐면 닭 뱃속에 있는 밥을 다 긁어내요. 그래서 육수에 있는 부분에 적당히 잘 풀어가지고 섞어 놓습니다. 닭고기를 먹는 동안 그 안에 있는 찹쌀이 국물과 함께 온전히 섞여주도록, 그 다음에 고기를 꺼내서 고기 분리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뚝배기 안에 담겨진 상태여야지 이제 열을 유지하기 때문에 뭐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 맛소금장에 이제 찍어가지고 먹는데, 삼계탕을 잘하는 곳은 닭 가슴살도 보들보들해요. 퍽퍽한 느낌이 많이 없어. 저 같은 경우는 닭 가슴살 한쪽은 먹고요, 한쪽은 남은 상태에서 요걸 이제 숟가락 2개 이용해서 이렇게 잘게 찢은 다음에 미리 말아둔 찹쌀이랑 같이 잘 섞어가지고 부추 무침이나 이런 것과 같이 첨가해가지고 이제 국밥처럼 먹죠. 닭국밥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는 단점은 있죠. 하지만 먹는 느낌은 굉장히 충만하다. 삼계탕이랑 백숙이랑 뭐가 다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삼계탕은 탕이고요, 백숙은 백숙이에요. 설명이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으면 S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S. 치킨 마요 덮밥. 사실 치킨 마요 덮밥은 치킨이 주가 아니죠. 계란지단과 마요네즈 그리고 이 데리야끼 소스가 거의 전체 지분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치킨이 들어가나 뭐 참치가 들어가나 변화가 없습니다. 맛적인 구도 자체는. 그래서 이거는 닭 요리로서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한 C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백숙이죠. 백숙과 삼계탕은 무슨 차이냐? 삼계탕은 뚝배기에서 끓이고 백숙은 솥에서 끓인다 라고 저의 경험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이거 누가 좀 차이점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닭강정과 양념치킨의 차이는 뭔가요? 그럼 저는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닭강정은 양념을 추가한 다음에 다시 열을 가해서 한번 볶는 과정이 추가된 게 닭강정이고요. 양념치킨은 튀겨온 것을 꺼내서 그 상태에서 추가 조리 없이 양념을 넣고 섞는 게 양념치킨입니다. 혹시라도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튼 저는 백숙은 좋지 않은 기억밖에 없어요. 백숙 일단 먹으면 퍽퍽하다 라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백숙은 C 정도. 그리고 백숙은 약간 바가지의 느낌도 조금은 머릿속에 있는 걸로 보아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그 한철 장사에 많이 당했던 기억이 없지 않다라고 느껴지네요. 예. 닭꼬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닭꼬치는 어찌 보면은 가장 저렴하게 닭을 먹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접근성이 가장 좋다. 근데 닭꼬치는 여러분 보시겠지만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살을 넣어가지고 만든 닭꼬치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빈약하게 나온 냉동 버전들도 있죠. 내가 닭을 먹고 있는 건지 닭 모양의 어떤 랜덤한 고기를 먹고 있는 건지, 이게 닭 껍질을 먹고 있는 건지 뭘 먹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저급하게 나온 그런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닭꼬치의 퀄리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위아래가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 라고 보았을 때 C 정도로 들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끼토리 무게 김정묵 셰프님이 아쉬워하신다고요? 그러면은 B 정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깐풍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깐풍기란 말이죠. 중식에서 시켰을 때 고급 요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깐풍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탕수육 시킬래, 깐풍기 시킬래, 뭐 소고기 탕수육 시킬래, 뭐 난자원스 팔보채 유린기 시킬래 다 물어보면 깐풍기를 시킵니다. 깐풍기의 소스는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탕추 소스에다가 고추 기름과 고추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늘까지 합쳐가지고 새콤달콤 소스에 매콤함을 넣어가지고 새콤달콤 매콤 소스로 만드는 것이 깐풍기다. 그래서 깐풍기는 A 정도는 갈 수 있다.
찜닭이네요. 찜닭. 당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특히 여기 고추 같은 거를 안 집어넣고 하는 집이면 애들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찜닭은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먹을 정도로 저자극도의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국뽕 클래스 음식으로는 좋은 음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닭 같은 경우에는 자주 먹지 못한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A 정도에서 멈춰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깐풍기보다는 윗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깐풍기는 좀 매워서 애들이 못 먹어요. 닭볶음탕입니다. 자, 찜닭은 매일 못 먹죠. 닭볶음탕은 매일 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S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닭곰탕이네요. 언럭키 삼계탕이죠. 정통적인 느낌을 느낄 수 없지만 하지만 언럭키한 삼계탕이기 때문에 삼계탕이 가지고 있는 맛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다. 하지만 하위 호환이다. 왜냐하면 이 뼈도 장식이거든요. 이게 그 먹는 걸로서는 가치가 없는데 비주얼적으로는 굉장히 음식의 가치를 살려주는 역할을 해서 그거를 제외한 녀석이라고 봤을 때 하위 호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닭곰탕. 하지만 얘는 B급 정도다. 치킨 누들 스프. 외국인들 기준에서 치킨 누들 스프는 감기약 그 자체죠. 실제로 이 보양식이 가깝고 약선 음식에 가까워요.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다. D로 드릴 거고요. 옛날 통닭. 옛날 통닭이 뭐냐면 요즘은 베터라 그러죠. 반죽. 크리스피 베터 같은 것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겉부분이 바삭바삭하게 만든 튀김들이 나오는데 옛날 통닭은 그냥 밀가루 정도만 입혀가지고 튀긴 녀석들이라 튀김옷이 굉장히 얇고요. 껍질층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튀겨지기 때문에 고기 부분도 조금 더 퍽퍽하고 대신에 담백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튀김옷이 많이 없는 데다가 얇은 상태에서 튀겨졌기 때문에 껍질 부분이 굉장히 바삭바삭하게 튀겨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촉촉함을 내어준 대신에 바삭하고 담백함을 얻었죠. 요거를 S로 넣기에는 저희 시청자들의 연령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만약에 저희 채널 연령대가 40, 50이었으면은 이게 S에 가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요거 A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터치킨 커리야말로 치킨 맛이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토마토 페이스트랑 커리 향밖에 안 나요. 이거는 C 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팔로 윙. 미국의 버팔로 시티, 버팔로 시에서 가장 처음 먼저 만들어져서 버팔로 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것이 가장 이제 알려진 음식의 기원인데요. 이 버팔로 윙은 만들 때 재료가 몇 가지 들어가지 않는데 생닭 상태인 상태로 밑간만 해가지고 튀긴 다음에 뜨겁게 튀겨진 상태에서 바로 꺼내서 타바스코와 버터를 녹인 시뻘건 소스에 담가서 토스를 하면은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지는데요. 굉장히 시큼시큼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지는 녀석으로 당근 스틱, 오이 스틱, 샐러리 스틱 같은 거를 주는데요. 이거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소스 같은 거를 또 같이 줘가지고 거기다 찍어 먹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버밸런스에다가 엉망진창이 그런 요리인데 저는 버팔로 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아메리칸 스타일의 버팔로 윙을 한국인에게 먹이면 어우씨 이게 뭐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S를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버팔로 윙은 한 B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버팔로 윙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먹으면 어우씨 이거 뭐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탄두리 치킨인데요. 이 탄두리 치킨 같은 경우에는 인도식 요리죠. 탄두리라는 오븐이 있어요. 이 화덕 있잖아요. 난 같은 거 굽는 그걸 탄두리 오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만든 치킨이에요. 보통 밑간을 하는데 요거트 같은 걸로 합니다. 요거트 같은 걸로 하기 때문에 요거트의 그 산성질하고 그 발효된 느낌 때문에 고기가 약간 좀 부드러워지는 성질이 있는데 요거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신맛이 나요. 그리고 그 요거트가 탄두리에서 익어가면서 씹었을 때 뭔가 소스 같은 게 묻어있는데 약간 좀 순두부같이 입안에서 걸리는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게 바로 구운 요거트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납니다.
탄두리 치킨이란 것 자체가 탄두리 오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분이 급속도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탄두리 치킨을 촉촉하게 만든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조리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먹어봤던 모든 탄두리 치킨은 맛집이라고 했던 데를 가봐도 퍽퍽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퍽퍽함을 무마하기 위해서 요거트를 바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다지 좋은 기억은 많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맛있는 데를 안 가봐서 그래라고 얘기하겠지만 맛있는 데를 알려주시면 되겠는데 한국엔 없는 것 같아요. 닭게장. 닭게장이란 말이죠. 육개장의 닭 버전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육개장보다 닭게장이 맛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닭게장 같은 경우에는 육개장보다 고기도 많이 들어있고요. 저렴하다 보니까 뭔가 더 씹는 게 많이 느껴진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기름 국물은 닭기름 국물이 최고입니다. 소기름 국물도 맛있는데요. 노란 닭기름 올라온 국물이 소금 쳐가지고 딱 먹으면 아주 그냥 혀가 찌릿해지는 그런 감칠맛이 확 나거든요. 육개장보다는 닭게장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접근성도 좋고 가격도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잘 만들어진 닭게장이라면 A 정도를 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닭갈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또 본가가 춘천 출신이고 명절마다 춘천에 올라가가지고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먹었던 닭갈비들을 순서대로 쭉 기억을 해보자면은 닭갈비는 낭만의 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닭갈비를 먹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밥을 볶아놓고 하는 게 다른 음식에도 쭉 전파가 되면서 후식 문화의 하나를 만들어낸 훌륭한 음식으로서 역사적인 측면과 맛적인 측면, 대중적인 측면과 사람들이 사랑하는 정도를 모두 다 따져봤을 때 닭갈비는 S를 줘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닭강정이죠. 아까 닭강정과 양념치킨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입이 부르트도록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닭강정 말고 치킨을 먹습니다. 자, 닭발 있네요. 닭발. 저는 태어나서 닭발을 34살쯤에 처음 먹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닭발을 듣기만 해봤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닭발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뜻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닭발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뼈닭발이 있고요. 무뼈닭발이 있는데요. 뼈닭발은 먹기가 상당히 불편한 측에 속합니다. 뼈닭발 같은 경우에는 대체 어디까지 먹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그래서 무뼈닭발이라면 그나마 약간 좀 보들보들한 느낌에 먹겠는데 뼈닭발을 이렇게 그 비닐 장갑을 하고 먹다 보면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살이 많이 안 나오고 이걸 발라먹는 게 약간 좀 현타가 올 때가 있어 개인적으로. 무뼈와 뼈일 때가 너무 격차가 심하다 라는 느낌에서 봤을 때 C 정도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닭 요리 티어리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참 아름답게 완성이 됐네요. 닭가슴살과 치킨 누들 수프가 D고요. 나머지는 적당히 밸런스 있게 위치한 것이 아주 잘 만들어진 티어리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정적이게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좀 흡족한 그런 티어리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